자, 수업을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비 와가지고 아 결석하는 분이 많겠구나 했는데 좀 있네. 근데 미리 예고로 못 오겠다. 아프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독감 걸리셔서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데 날씨가 덥네요. 날씨가 더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안 하세요? 아 저도 운동을 안 해서 자꾸 뚱뚱해져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게 더운데 좀 이렇게 이 조끼를 왜 입냐 하면 사실 배가리개로 사실 입는 거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도 지도 교수님이 아닌 은사님을 좀 이렇게 뭘 해서 뵙게 됐는데 못 알아보이시더라고. 뚱뚱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뭐 아닌데 등등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위축돼 가지고 자꾸 뭐 그래요. 이게 담대하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가끔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올리는데 가끔 댓글에 남겨요. 자꾸 보니까 뚱뚱해지시네요.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골치인데 뭐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튼 뭐 먼저 여러분들도 운동을 같은 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아니고 어디더라 이대인가 어디 계신 교수님인데 그분은 제일 중요한 게 연구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운동이더라고. 그래서 학과에서 무슨 뭐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전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저 급한 일 있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가신 거야. 양해를 구하고 가는데 거기 가보면 거기 이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정문에 쭉 돼 있는 거 있잖아. 거기 이렇게 학교 내에 헬스장이 있나 보지? 거기서 러닝머신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이 교수님 바쁘시다면서 이거 뭐 중요한 일인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저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러닝머신 계속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더라고. 뭐 그분이 뭐 그러셨다는데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을 뺏쓰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안 하고요. 막 이제 뭐 늘 바쁘거든. 그래서 안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만큼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래서 저녁에 수업 끝나고 뭐 하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우선 순위로 둬야 돼요. 얼마 전에도 아니구나. 어제 제가 이제 학번으로 하면은 좀 학번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91학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죠. 그래서 많은가? 아무튼 그래서 그 옛날 학원 다닐 때 뭐 재수, 삼수 뭐 그런 거 했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열 몇 명 만났는데 뭐 그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벌써 그게 뭐 거의 40년 40년은 아니구나.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게 이제 뭐냐면 뭐 우리 뭐 보면은 국어, 뭐 영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때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 이름이 뭐지? 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야. 다 뭐 안 계시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뭐 여러분 했었던 것처럼. 근데 아무튼 뭐 시간은 금방 가고 그리고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주위에 물어보니까 그때 친구들 다 같이 늙어가는 추세이긴 하는데 다 같이 약을 먹고 있더라고. 어딘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안 먹으려면 역시 그 중에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그 건강을 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아프면 또 아무 소용 없어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 비가 온다 했을 때 약간 마음속에 저는 기뻤어요. 시원하겠군. 근데 강의실은 되게 덥네요. 아무튼 더워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148페이지 거기 한번 내용 좀 볼게요. 140. 그 앞에는 거기 읽어보세요. 146페이지 죄송해요. 거기 제일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저장을 시작했나? 확인만 해볼게요. 네, 좋아요. 자, 밑에 단기 의사결정과 장기 의사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인공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 생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선택이라고 그랬죠. 선택을 하는데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의 선택에 따른 목표라고 할까? 목적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맥스 해서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요거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기업이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건데 총수입은 얼마짜리 몇 개 생산했니? 요게 바로 총수입이에요. 오케이? P 곱하기 Q.
총 비용은요. 우리가 생산 요소 두 개만 있다고 할 거야. 노동과 자본. 그래서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쓸 거고요.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요건 이제 웨이지 해서 임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가격은 가격인데 노동의 가격이다 해서 이렇게 하점자로 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노동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짜리 노동자들을 몇 명을 채용했니 이렇게요. 이게 자본의 가격이야. 이자율 하는데 프라이스 K의 가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본의 가격. 자본이라는 것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칠판이라든가 이런 거요.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쓸 수 있다고. 집에 뭐 정수기 같은 것도 학교도 보면 정수기를 다 직접 학교가 사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뭐 렌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탈비, 임대료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수기 몇 개 이렇게 사용하는데 렌탈료가 얼마야? 그게 이제 자본을 사용에 따른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총 비용 이렇게 되죠. 자, 지금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게 목적식은 알겠는데 이거와 관련한 제약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약 조건은 요게 이제 정해져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시장의 가격 이게 이제 주어져 있는 거야. 벨트를 만들든 어떤 걸 만들었든 내가 생산을 했어. 그럼 그 생산한 아웃풋이 시장에 얼마에 판매가 될까? 그거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 다음에 시장 구조에 따라서 이 기업이 힘이 세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 뭐 공급하는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공부를 하셔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전문가가 된다. 그럼 그쪽에서 여러분이 남들과 차별화시키는 건데 차별화가 될수록 손흥민 선수처럼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과 차별화가 되면 그만큼 자기의 연봉이나 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여 부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차별화가 안 되고 다 똑같게 되면 그게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는요 가격이 얼마 정해져 있어. 그럼 그냥 그거 내가 그냥 받게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차별화된 숙련도가 있거나 새로운 뭐 그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뭐 시장에서 예를 들면 시간당 10,000원의 임금이 책정됐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야, 너 시간당 10,000원인데 너 몇 시간 일할래? 그럼 자기가 그냥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은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제약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고정돼 있다라는 거 전부 다 이 가격 변수예요. 이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게 내가 막 올려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나 자본 시장이나 이게 엄청나게 치열한 거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라고 상정하면 시장인 경우 이거를요 우리 나중에 다시 볼 건데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용자다. 프라이스 테이커예요. 이게 다 가격 변수야. 시장에서 결정된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막 올렸다 내렸다 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전제로 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제약 조건입니까 하면 얘가 또 제약 조건이야. 요렇게 이거는 우리가 생산 기술이라고 합니다. 생산 기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제약 조건이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볼까 현대 자동차처럼 했는데 뭐 관련된 인력과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생산 함수 요것도 제약 조건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다 하나의 제약 조건이야. 근데 P라든가 W라든가 R은 주어져 있다고 지금은 얘기할 거고 나중에 이걸 풀 거예요.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L과 K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주어진 생산 기술 하에서
노동을 자본을 얼마나 투입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얼마 투입하면 요 기술이라는 게 제약 조건이잖아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아웃풋이 몇 개 나오는가? 예, 그거를 우리가 관계, 그 생산 함수 아니겠습니까? 함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별게 아닌데 그냥 잘 이렇게 뜯어 보면 이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 그거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제 미시경제나 거시경제 이렇게 갔을 때도 어려워요 하는 게 이제 계산하는 수리적으로 미분하고 이런 거보다도 식을 잘 못 세우는 거야. 왜 이런 식을 세우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천천히 생각하시면은 이게 식을 좀 세우는 게 좀 익숙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막 그냥 하다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생산 기술인데 죄송해요. 거기 보시면 의사결정의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두세 배 늘리고 막 할 때 자금도 조달하고 노동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시설도 확장하고. 근데 이 노동과 자본 중에서 우리가 자본이 좀 늘렸다 줄였다 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의 의미야. 이렇게 픽스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설비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반도체 삼성의 공장 같은 거는 뚝딱 갑자기 이렇게 공장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노동도요, 사실은 손흥민 같은 재능이 있는 차별화된 그런 어떤 노동자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 말고 다 동질적인 노동을 상정하게 되면 요거는 L은 늘렸다 줄였다 조정이 좀 편하다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정이 쉬워 이렇게요.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요 K는 좀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 생산과 관련해서요, 경작에선 여기서부터 이제 기간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데, 기간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거시에서도 얘기합니다. 단기, 장기 얘기하는데, 단기다라고 하면은 저기 있는 것처럼 K가 주로 고정된 경우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거야.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특히 자본을 이제 많이 고정시켜요. 물론 노동이 고정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생산함수를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거예요. Q가 이렇게 해서 L 뭐 이렇게 쓸 거야. L. 그러면 우리가 여기 K 어디 갔어? K가 여기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 세터리스 페리부스 하는 것처럼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표현하면 L과 K 할 때 K는 이렇게 고정돼 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장기는 이게 노동과 자본이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야. 고정 투입 요소가 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변 투입 요소야. 그러면 요거는 생산함수가 이렇게 L과 K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요 뒤에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우선 그 정도만 보시죠. 자, 우리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내용을 볼게요. 경제 환경이 변하면 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요즘 뭐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잖아요. 교육계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뭐 AI니 뭐 등등 이런 게 등장하고 저출산 때문에 학생들도 자꾸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도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해서 대비를 하고 반응을 해야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얘가 나와 있긴 해요. 자리가 20개인 맛집의 경우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맛집 주인이 당장 직면한 문제는 기존 공간 20개 자리밖에 없는데 시설 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을 단기라 그러고요. 그냥 시설 용량을 이제 확장하기로 결정했어. 그럼 확장을 한 이후가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거기 볼까요? 기존의 공간이라는 제약 하에서 자리를 약간 늘리고
식사 서비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서 손님을 더 봐줄 수 있긴 하겠지만 받는 손님을 더 많이 이렇게 늘릴 수는 없어.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기존 공간을 확장하거나 더 넓은 매장으로 이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니까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길게 지나면 손님이 되게 많으면 어쩔 수 없지. 시설 용량도 확장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이러한 두 상황을 경작에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게 달력으로 해서 1년이니 1년 미만 이게 아니고요. 단기란 생산 규모가 고정되어 있거나 그거야. 생산 규모가 고정되어 있거나 시설을 확장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못하는 거야. 이게 시장 이론으로 가면 이론에서는 아니 뭔가 신규 기업이 들어오려면 공장 설비를 확장해야 되니까 단기에는 확장을 못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엔트리를 하지 못하는 거야. 엔트리를 못해.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기간을 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에는요. 기존 기업이 시설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처럼 신규 기업들도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면 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규 기업,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기업이 퇴출 나가는 것도 약간 비용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 진입을 하는 거랑 기존 기업이 퇴출할 수 있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기존 기업이 엑시트 해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간을 단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못해 이런 기간이 단기. 그리고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기존 기업이 털고 나가는 거 그런 경우가 장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나중에 많이 쓸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단기에는 어떤 생산 요소의 사용이 고정되어 있는가 산업에 따라 다르다. 당연하겠지. 반도체 산업하고요. 뭐 미용실이나 커피숍 다르겠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거나 시설 용량을 확장하는 데는 뭐 한 일주일이면 된다. 그럼 일주일까지가 기준이 돼서 일주일 미만이 단기, 일주일 이후가 장기 이렇게 되고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하나 크게 그건 대량 생산해야지 거기서 규모에 대한 이득이 발생하니까 공장 시설을 크게 하나 세팅을 하는데 뭐 3년 걸린다. 그럼 3년 전까지가 시설 확장 못하고 신규 기업 못 오니까 단기, 3년 이후가 장기. 그러니까 산업마다 장단기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병원 같은 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싹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생산에서 장기란 기업이 모든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생산 요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야. L과 K를 다 얘는 요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만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단기. 노동과 자본을 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경우를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거기 뭐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마지막 단락 다시 볼게요. 단기와 장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맛집의 경우랑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 같이 이렇게 크게 되는 거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148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저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왼쪽 볼게요. 생산물의 가격 찾았습니까?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면 야, 너 몇 개 생산할 거야? 이 생산 능력, 생산 함수까지 고려해서 P 곱하기 Q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총수입 요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죠?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생산 기술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고 그 제일 위에 투입물의 가격,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 요걸 통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생산할 때 우리가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생산량이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 얼마나 경제학에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입할까 이게 아니라 목표는 A+를 획득하는 게 목표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과목까지 고려해서
내가 무슨 어디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로스쿨을 간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하려면 학점도 본다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학점을 잘 받으려고 해. 나의 학점의 목표는 대충 정해 있지 않겠습니까? 학점 목표 뭘로 정하셨어요? 졸업할 때까지 4.0? 4.0 그럼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옛날 얘기 라떼 말이 해서 죄송한데 3.0만 넘으면 그냥 잘하는 거야. 3.0만 넘으면 아주 잘하는 거고 어떤 선배는 과도 어문 계열이었어요. 그 동문과인가 그랬었는데 그분이 증권회사를 막 들어가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증권회사 들어가니까 신기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했더니 별게 없어. 비밀을 알려주는데 뭐 옛날엔 요즘은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막 동문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죠. 없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수첩에 적어놨거든. 근데 전화번호부터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걸 해서 쫙 피는 거야. 카드처럼 쫙 펴가지고 면접에서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래 자기의 강점. 자기는 이렇게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다. 네트워크가 많다 하니까 기특하군 해가지고 합격됐대. 뭐 아무튼 합격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하고 달라. 그때는 그냥 회사에서 성대 정도만 해도 우리 회사 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하는 상황이니까 굳이 뭐 공부 학점 필요 없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뭐 F 받으면 또 이제 재수강이 가능했거든요. 마음껏 그 재수강이 가능한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뭐 A, B 이상, B 뿌리인가 B 이상은 또 못 받게 돼 있더라고. 횟수도 제한돼 있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마음껏.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1학년 때 막 다녀가지고 그런지 별로 들은 과목이 없어요. 난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학점을 다 이렇게 좋게 착각 바꾸죠. 그리고 오히려 졸업할 때 과목을 막 이렇게 재수강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튼 목표하는 학점이 딱 생겼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삶이 공부만 하고 학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가 있다 그러면 이게 주어져 있다고. 이런 것도 주어져 있는데 Q가 주어져 있다고. 야 우리 회사는 말이야 아까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벨트를 생산한다. 그러면 야 몇 개 생산해야지 이게 주어진다고. 아니 무조건 많이 생산했는데 안 팔리면 다 재고가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보고 생산한다고. 삼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그럼 몇 개 팔릴까? 아니 이거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버전보다 더 많이 팔릴까? 야 이번에 뭐 애플 사과폰이 나오니까 조금 더 적게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을 좀 줄일까? 나름대로 목표로 하는 생산량이 결정되면 요걸 보고 노동과 자본을 몇 명 채용할까? 아니면 노동을 이번에 많이 쓸지 자본을 많이 쓸지 그거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이제 목표가 정해집니다. 정해진다고 할게요. 정해져. 그럼 여러분 총수입이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TR이 P도 지금 고정돼 있어. 시장에서 결정돼 있습니다. Q도 목표하는 양이 정해졌어. 그럼 얘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얘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럼 여기다가 총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A+ 아니면 4.0 받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비용을 극소화할까. 그래서 이게 비용을 극소화합니다. 아니 그럼 TR은 고정돼 있는데 비용이 극소화되면 이윤이 극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 극소화 이 문제로 접근을 해서 좀 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최적 생산 방법에 의한 총 생산 비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얘까지 나중에 또 풀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생산 얼마나 하고 총수입에서 총비용의 그 차이가 이윤인데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림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밑에 내용은 그냥 앞에서 했던 거 얘기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고딕으로 최적 생산 방법이라 있잖아.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잖아. 4.0 받기로 했다. 그러면 과목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과목은 내가 좀 좋아하고 좀 강점이 있는 과목에서는 가능한 한 A뿔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필수 전공 과목인데 내가 좀 약해. 아이고 그거는 한 B 정도로 내가 이렇게 좀 방어를 해야겠다. 뭐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생산 과정 한번 볼게요. 생산 과정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까요? 생산이라는 개념 다시 말씀드렸어요. 야, 생산이 도대체 뭐야 하면은 거기요, 투입물이 생산물로 변환되는 거, 그게 바로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요 안에 뭔가 어디에 피라미드 건물 조직 안에 집어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 기업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안에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생각해 보시면 이 빌딩 안에, 건물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노동, 자본, 원료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요, 자동차도 만들고 뭐 냉장고도 만들고 다양한 거 막 만들어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뿅 하고 만들어내는 요 조직의 요 안에 프로세스 변환 과정, 요거를 우리가 생산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안에 변환되는 그 과정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경영학에 좀 이렇게 보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경영학은 사실 이렇게 학부 때는 좀 배우는 거는 좀 약간 그렇잖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인적 자원과 이거 관리, 회사 생활을 해봤어야지. 기업에 다녀봐서 뭐 사람 관리하고 리더십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알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경영학은 학부 때는 뭐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지. 역사, 철학, 심리학, 경제학 이런 걸 배운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해. 그러다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이제 관리직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면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되잖아.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복사해, 뭐 이렇게 뭐 조사해 와 하면 그것만 하는 거고. 그다음 위로 중간 관리자, 위에 관리자 가면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보고 숲을 보듯이 조감해야 되니까 그때 경영학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MBA 뭐 이런 걸 가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경작과 친구들도 있는데 MBA 같은데 이렇게 뭐 우리 학교도 있긴 하죠. 근데 가면은 뭐 거기서도 경작 배우는데 지금 한 뭐 이런 거 배워. 경제 원론. 사실 좀 제가 봤을 땐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 있겠지만 아까워요. 조금 약간 회계학도 회계 원리 정도 좀 더 배우긴 하지. 근데 경제학도 그냥 경제 원론 이 정도. 그러니까 다 얄팍하게. 근데 대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MBA 같은 거는 문과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회사 들어갔다가 삼성이나 현대 들어갔다가 관리직으로 갈 때 그 친구들은 이제 뭐 경영 경제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회계 그런 언어도 익히고 뭐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경영학과 친구들은 죄송한데 괜찮아요. 취업도 잘 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발표도 많이 시키더라고. 그래서 한 반만 중간고사까지만 보통, 요즘은 모르겠어. 수업하고 나머지는 조를 짜가지고 발표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은 뭐 PT 능력을 많이 향상시켰다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경영학과 친구들은 그래서 뭔가 두리뭉실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좀 복잡해도 회계사 공부나 그런 거 있잖아. 차라리 그게 좀 나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새로운 걸 해야지. 뭐 법학을 전공을 더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회계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로스쿨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뭐 하거나. 근데 로스쿨 가려고 하면 또 학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저는 회계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가기가 또 좋고 하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것저것 다 하시긴 해야 돼요.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제가 봤을 때는 대학원을 MBA 가거나, 사실 대학원도 경영대학원 이쪽으로 가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학과 학생들이 대학원을 경제학 재밌네 해가지고 경제대학원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막 통계학, 수학 이런 걸 더 많이 하거든. 내가 이러려고 왔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통계학과나 수학과 친구들이 경제대학원 가면 좀 칭찬받고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들 잘 다루고 막 수리적인 것도 있으니까 오히려 경제학과는 이렇게 경영대학원 이쪽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진짜 학부는 우리 경작과 나왔어요. 근데 대학원을 진짜 경영대학원 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경영대학원은 좀 유학 가기가 더 어려워요. 경작보다. 미국 애들이 다 서로 막 돈 되는 거니까 뭐 파이낸스부터 막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잘 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했는데 그래도 잘 된 게 그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도 이제 졸업할 때 보면 이제 그 박사 학위 받는 논문들이나 이렇게 논문 학술 대회 하잖아. 거기서 제일 좋은 그 베스트 논문상 받아가지고 뭐 상을 다 이렇게 휩쓸고 있다. 물론 이제 혼자 쓴 게 아니라 이제 지도 교수랑 같이 해서 나오는데 뭐 잘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성대로 와라.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연구실 놀러 가서 커피 먹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근데 또 바로 오긴 쉽지 않지. 왜냐면 이제 젊은 내가 박사 받았다 해서 뭐 성대급에서 막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 좀 가야지. 뭐 저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가지고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여행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서 또 한 몇 년 이렇게 공부하면서 논문 쓰고 회사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했다가 제가 봤을 때 한 5, 6년 지나면 이제 거기서도 성과 이렇게 쌓아가지고 좀 뭐 성대나 어디로 또 오면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계속 공부해야 돼. 저는 그냥 회사 취업할 건데요. 회사 가보세요. 회사 가도요. 계속 공부해야 돼. 계속 공부하고 뭐 그렇습니다. 남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냥 학위를 받던 자격증을 따던 뭐 더 하던 새로 등장하는 뭐 AI에 빨리빨리 챗 GPT에 더 어떻게 활용할지 그것도 빨리빨리 하고 뭐 이래야 되고요. 물론 그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에 뭔가 진정한 내공을 쌓으려면 또 뭐 그렇지 뭐 심리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거니까 뭐 책을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한마디만 더 하면 그 경영학으로 갔던 친구는 책을 되게 많이 봤더라고. 거의 1년에 한 몇천 권 책을 본 것 같은데 저는 책을 많이 보진 않고요. 요즘은 뭐 자동으로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딱 되긴 하는데 옛날에는 독서 카드가 있었거든요. 책 뒤에 보면은 거기다 카드가 있어서 자기 이름을 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취미가 뭐였냐면 도서관 딱 가면 제일 먼저 신착 도서 오잖아. 그럼 제일 뒤에 먼저 빌려서 제 이름 쓰는 거. 그리고 빨리 내일 또 다른 책 오니까 빨리빨리 봐야지. 그 머릿말부터 대충 쓱 보고 재미없네. 그럼 반납하고 그다음 하루에 빌릴 수 있는 게 한 번당 학생당 뭐 한 5권에서 10권이면 10권 이렇게 해야 되니까 10권 빌려서 다 이렇게 해서 보고 근데 누가 먼저 앞에 먼저 이름이 있었다 그러면 안 되겠다. 더 일찍 가야겠다. 뭐 하고 뭐 그러긴 했었죠. 요즘 이제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안에 이 프로세스 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경영학에 이렇게 넘기고 경작에는 그냥 인풋과 아웃풋의 요 관계 있잖아. 생산 함수 요걸로 그냥 퉁. 그러니까 많이 비판받기도 해. 사실 중요한 건 이 안에 내부 이렇게 흘러가는 순환되는 그 조직 그걸 유기체적인 조직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수학으로만 점철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 기술 나와 있는데 밑에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물과 투입물과의 관계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생산할 때 물, 밀가루, 이스트, 반죽과 뭐 모양 잡기, 오븐, 전기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재화뿐만 아니라 거기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택시 서비스 할 때도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노동과 휘발유 등등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생산할 때요.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체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생산 기술이 있는데 두 번째 줄 볼까요? 수백 명의 근로자가 쇠망치로 건물을 부수고 잔해를 옮겨서 공터를 만들 수 있어요. 노동과 자본 중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써서 생산하는 거야.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동을 거기 보시면 인텐시브라고 했습니다. 집약적으로 투입하는 기술 요게 있고요. 뭐 토목이나 아니면 쌀 농사 지을 때 뭐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자본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뭔가 건물 지을 때도 이제 포크레인 같은 거 쓰는 것처럼 거기 보시면 기중기라든가 굴착기, 덤프트럭 이걸로 이제 공터를 만들고 건물을 짓는다. 그런 경우는 용어 정리야. 자본 집약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만 있고 자본만 있으면은 당연히 물건을 만들 수 없는데 노동과 자본이 같이 있어야 돼요. 보완적인 성격도 있어요. 근데 좀 노동을 많이 사용해서 할까? 자본을 많이 사용해서 할 것인가? 등등등.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정도 용어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기업은 일정량의 생산물을 앞에 쓴 것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려고 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생산을 합니다. 주문이요. 이게 주문을 받게 되는 거야. 시장의 수요를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 해서 다 팔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학교에 강의도 마찬가지야. 예전에만 해도요. 진짜 저희 때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아예 그냥 학교에서 다 정해주고요. 경제학과는 그냥 경제학과에 개설된 거 그냥 똑같이 뭐 A반 B반 나눠가지고 똑같이 올라가고, 무슨 내가 행정학과다 근데 만약에 뭐 고시 공부하거나 공무원 시험 보거나 하는데 경제학 강의를 들어야겠다, 그럼 경제학과는 아예 와서 듣는 게 아니라 행정학과에 또 경제학 과목이 개설된 거야. 이게 정해진 걸 그냥 이렇게 듣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잖아. 요즘은 전부 다 그냥 다 와서 들을 수 있고, 물론 저 전공으로만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또 의견을 묻는다니까. 어떤 과목을 많이 개선해 줬으면 좋은가. 물론 이제 파악하겠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걸 보고 경제 언론이나 미시 등등등 과목도 개설한다고. 만약에 개설을 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수요가 없으면 그럼 뭐 개설을 했는데 의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요를 보고 주문이요 해서 이 생산량을 정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입했을 때 가능한 한 비용이 극소화되는가, 요걸 따질 거예요. 비용 극소화가 되면 그게 이윤 극대화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가 거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바로 그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나이키와 개도국에서는 좀 자본 같은 포크레인 이런 게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 값싼 노동을 이용한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도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나이키 같은 거 이거는요, 미국에서 생산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휙 바람 소리를 흉내낸거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생산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 나이키 생산하는 공장이 뭐 중국으로 이렇게 점차 이동하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저기 동남아나 이런 데로 또 이제 생산의 거점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야. 야, 노동을 쓸까 자본을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방식을 쓰는 게 비용이 가장 극소화 되겠니?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생산함수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생산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다시 봅시다. 투입물과 생산물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 그 수치적인 함수로 나타내는 게 생산함수.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우리는 식으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표로 이렇게 살짝 정리해 놨습니다. 노동이 있고요. 시간당 샌드위치의 개수 Q라고 쓸게요. 밑에 표 총생산물. 자, 노동이 한 명도 없어. 물론 자본은 얼마 고정돼 있는 거야. 단기니까. 근데 사람이 있어야지 뭐 자본에 대해서, 공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전원을 넣고 돌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샌드위치 뭐 그냥 멈춰 있으니까 생산량이 빵이고요. 1명, 2명, 3명 이렇게 되면 그때 10, 25, 35 이렇게 대응돼요. 요거랑 요거의 대응 관계, 이게 생산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 해서 MPL 이렇게 쓸게요. 이게 마지널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노동이라고 하첨자 오브 레이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한계 효용 얘기한 것처럼 노동을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아웃풋이 얼마나 증가하니 요걸 보는 거야. 여기 보시면 10. 오케이? 여기서 한 명 추가적으로 증가할 때 아웃풋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증가합니까? 15. 그러니까 25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명에서 3명 추가적으로 증가했을 때 다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을 계산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평균 생산입니다. 에버리지 요 뜻이야.
얘는 뭐가 되냐면 전체 생산량을 이렇게 노동으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요 한 개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하나 증가하는 겁니다. 노동을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고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미분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얘는요 전체 총 우리 아까 얘기했던 평점 그게 뭐냐면 내가 총 생산한 거를 노동을 몇 명 투입했니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Q를 L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는 10을 1로 나누면 되겠고요. 계산은 굳이 안 할게요. 25를 2로 나누면 되겠고 35를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표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해서 나타낸 게 거기 다음 150페이지 첫 번째 그래프예요. 여기다 살짝 볼까요? 자, 수평축에 노동을 놨고요. 여기다 총 생산물을 놨습니다. 점을 찍었어요. 저는 뭐 대충 처음에 1명, 2명, 3명, 4명 할 때 점을 찍어서 거의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각각의 1일 때 10, 2일 때 15 해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그리는 연습 L이 있으면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표현을 하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처음에 이렇게 증가했다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게 되네요. 평균 생산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요. 자, 그 그림 하나 체크해서 매핑한 거 보시고 밑에 한계 생산물과 수학 체감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한계 생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공장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을 때 노동자를 1명, 2명 채용을 해서 한 명의 노동자가 있으면 사과가 여기 이렇게 열려 있잖아. 처음에 온 노동자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우선 첫 번째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 고용주라 그러면 처음에 능력 있는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동질적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온 노동자는 여기 사과를 이렇게 하나 둘 따려고 할 때 이렇게 팔 이렇게 뻗으면 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사과가 이제 없어졌잖아. 이렇게 낮은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온 노동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명 말고 또 한 명이 새로 왔어요. 두 번째 온 노동자는요. 당연히 여기에 있는 사과들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사과가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공중부양처럼. 뭐라 그러죠? 요즘 뭐 걷기 할 때 발이 땅에 안 닿는 그 스텝이 있던데 흉내 내보려다가 아무튼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따야 된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지. 그러니까 첫 번째 노동자 채용한 얘보다 얘는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 노동자가 한 명 또 왔어. 그럼 얘네들은 더 높은 이런 사과를 따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스파이더맨 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시간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생산물은요.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하는 것처럼 한계 생산물도 체감한다. 그런 걸 전제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달러 한번 보시면 고정 생산 요소 우리 건물과 그릴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본이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본은 사과 딸 때 뭐 사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라는 도구가 있으면 나무를 이렇게 타고 스파이더맨 같이 가기보다는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알 겁니다. 근데 사다리 개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개수가 고정돼 있는 거야. 사다리 하나인데 3명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그때는 다시 사다리가 더 생기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다리 개수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장기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150페이지 맨 마지막 달러 다시 첫 번째 줄 보시면 고정된 생산 요소 여기서는 K가 됩니다. 변동 생산 요소 여기선 노동입니다. 자, 변동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점점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지나고부터는요 변동 여기선 노동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는데 이것을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 정리만 해주시고
노동을 투입했을 때 그때 추가적인 노동에 따른 수확량이 점차 줄어든다, 체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야. 노동에 따른 한계 생산이 체감. 원래는 체감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한계 생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이게 관례상 그렇게 쓰니까 체감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르도 얘기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토지의 그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한계 생산이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151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는 샌드위치 관련해 가지고 이 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계 생산물과 평균 생산물 나와 있는데 밑에 평균 생산물은 이거야. 총 생산량을 노동자 수로 나눠준 겁니다. 중간에 식 있죠. 그래서 뭐 빈칸에 그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나와 있는 그 식 체크해서 앞에 표에 빈칸 같은 거 있으면 채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평점 있잖아. 평점이 평균 학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시험을 6개 봤는데 평균 점수가 86이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앞에 친구분이 3학년 2학기까지 다녔어. 3학년 2학기까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더 다니려고 해. 그럼 4학년 1학기째 다니는 거지. 그래서 평점이 지금까지 얼마였습니까 하면 학점이 4점 이렇게 돼 있었다 할게요. 잘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 더 다녔을 때 평점이 3.9가 됐다라고 할게요. 못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것까지 더한 평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해 가시죠? 지금 내가 3학년 2학기까지 평점이 4.0이었었는데 이제 4학년 1학기째 받은 학점이 3.9면 이것까지 다 더한 평점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평점은 평균 학점이죠. 얘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한 학기 때 받은 요 학점 있잖아. 요게 바로 우리는 한계 학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이라는 것은 아니면 목욕탕에 물 이걸로 해볼까요? 자, 목욕탕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물의 온도가 40도씨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물의 전체 평균적으로 섞여 있는 온도가 지금 40도씨인데 한계는요 이렇게 물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붓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1 해가지고 한 바가지 더 이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오케이.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러분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넣는데 근데 평균 온도가 자꾸 떨어져.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붓는 물은 어떻게 40도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붓을까요? 뜨거운 물을 붓을까요? 낮은 온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그거야. 그래서 즉 40도씨보다 낮은 온도를 집어넣게 되면 추가하게 되면 한계 온도가 전체 평균 40도씨보다 좀 낮은 온도 1도씨라도 낮은 온도를 넣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 이 물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요. 이해 가시겠죠? 만약에 조금 더 뜨거운 물을 붓다라고 할게. 평균 온도가 40도씨인데 뭐 90도씨, 80도씨 뜨거운 물 부으면 당연히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균 온도가 한계 온도보다 더 낮아서 추가적으로 붓는 물의 온도가 더 뜨거우면 평균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40도씨 물을 계속 붓어 그럼 한계와 평균이 똑같아요. 그러면 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40도씨를 계속 아니면 이 친구가 여기 학점이 4.0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도 평균이 4.0이고 그 다음에도 4.0 되면 전체 이거 학점은 4.0 계속 똑같아질 겁니다. 오케이? 평균은 이렇게 일정하다.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 좀 잘 체크해 보시죠.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밑에 그거 내용 한번 보시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노동을 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생산량과의 관계 그래프를요, 여기다 노동이라 하고 여기다 생산량이라 할게요.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생산하거나 성장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은요, 형태가 처음엔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 나중에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약간 S자 형태가 됩니다. 우리 키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나이고 요게 키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좀 잘 안 크다 갑자기 청소년기에 확 키가 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성인 되면 그다음부터 잘 안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보여요. 국가 간의 어떤 경제 성장도 이런 패턴 S자 형태를 보입니다. 오케이? 이게 반대가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서 키 이상한 사람이잖아. 키가 계속 고등학교까지 안 자라다가 나이가 한 50대 되니까 갑자기 막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거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과 한계에 대한 그래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여기 평균이다라고 하면 평균 생산 이렇게 쓸 겁니다. 거기에도 평균 생산물 하면 에버리지 프로덕트고요. 요 Q를 L로 나눠주는 건데 요거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점의 기울기 요 표현이 좀 부정확하지만 뭐 취지는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요만큼 점점점점 그럼 노동에 대해서 Q가 얼마나 되니? L분의 Q라는 게 이거잖아. L이 이만큼 갖고 Q가 이렇게 되니까 원점에서 요 기울기 관심 있는 점 여기까지 기울기 요 각도야. 요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원점에서 기울기가 커지다가 여기에서 가장 커졌어. 여기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여기서 생산을 더 하게 되면 원점에서 기울기가 다시 작아지죠. 기울기가 커졌다 다시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커지다가 작아지는 우리 책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평균 생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따라오셨죠? 한계 생산은 뭡니까 하면요, 한계 생산은 추가적인 그 뜻이야. 그래서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A에서의 만약에 한계 생산 구한다 그럼 노동을 한 명 조금 변화시켰을 때 얘가 얼마나 변하니?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한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좀 작다가 점차 커지다가 변곡점일 때가 제일 커지고요. 다시 또 작아집니다. 여기서는 평균과 한계가 같겠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평평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빵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요거는 마이너스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계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는 빵 이렇게 A점에서는 보면 평균보다 한계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 위가 되고 여기서는 똑같아요. 여기서 B점에서 가장 극대가 되고 C점이라 할까? C점일 때는 여기가 같아지게 되고요. 여기가 B, 여기가 A.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기가 D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양 자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한계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살짝 보시죠. 나중에 식을 이렇게 직접 주는 걸로 이렇게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럼 오히려 더 그게 깔끔하고 더 좋긴 한데 지금은 이제 개념을 직관적인 이해와 그래프를 통해서 보는 거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랑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재미난 거야. 거기 검은 색깔 이렇게 표현했어요. B에서 C 그 사이에 해당하는 요 부분은 이 영역은 뭐가 신기합니까? 라고 하면 한계 생산이 파란 색깔이 한계 생산이잖아. 한계 생산이 요게 체감해요. 하락해요. 체감하는데 오케이? 자, 그런데 평균 생산은 계속 증가합니다. 얘는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평균 생산은 증가해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계 생산은 체감되지만 한계가 평균보다 더 커요. 이거 임으로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된다?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점차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욕조에 다시 물이 있는데 물이 40도씨가 이렇게 있어요. 추가적으로 한 바가지 물을 더 집어넣게 되는 거, 이게 이제 한계인데 물의 온도가요. 처음에 90도씨를 넣었어, 80도씨를 넣었어, 70도씨를 넣었어. 점차 어떻게 돼? 추가적으로 붓는 거는 한계는 낮아지고 있어요. 한계는 점차 체감하고 있어요. 그럼 평균은 좀 올라가겠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평균보다 훨씬 더 크게 되면은 평균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요 부분을 한번 잘 음미해서 추가적인 물의 온도가 떨어지지만 평균보다 높으면 전체 이것까지 고려한 평균 온도는 올라간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생산 요소가 둘인 경우에 생산 함수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154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노동과 자본을 다 우리가 한번 조정하고 선택하려는 거 얘기할 건데 그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그거 조금 설명드리고 다음 챕터 들어가는 거를요. 인트로 좀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